대한민국 사회에서 서두르다 보면 조급해지다 보면 많은 것들을 그르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요. 가지려면 정말 조용히 신중하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가족들에게만 얘기하고 조용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면요. 가족 해체, 뭐 자살, 하층민 전락, 뭐 야반도주, 뭐 비인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인한 얘기들에게 이제 걸려드는 거죠. 속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빚쟁이가 되면 번거로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거부할 수 없고 다 감당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이제 사장이 몰락하고 직원이 사장되는 게 이제 격변의 시대가 이 위기 때인 거죠. 1,000원, 만원을 모을 수 있어야 그게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요, 대기업 간판 40%가 바뀌고 보험사, 증권사 절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답니다. 앞으로요, 금융노예 600만 명이 이제 탄생된다고 하죠. 그들은요, 죽을 때까지 금융권들의 이제 먹잇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절반이 무너진다. 보험계약자가 이제 되게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다 떼이는 거죠. 앞으로요, 현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게 됩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를 갖는 거고, 살아남지 못하면 평생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DSR 30% 시대입니다. 앞으로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의 30%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대출 못 받습니다. 전부 다 기존에는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럴싸하게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여행 다니고 여유 부리며 살았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좋은 아파트? 아니요. 좋은 차?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여유 부리면서 호사 부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치열하게 절박하게 살아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시대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이들도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가면서 한 곳이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들려서 장을 보고 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갖고, 만약에 대충 적당히 살면서 흥청망청거렸던 이들은 무너지면요,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앞으로 고정금리 7%, 8% 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실행됩니다. 2월 26일부터요. 2월 26일부터 25%, 하반기부터 50%, 내년부터 100% 적용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들의 충당금 적립이 시행이 되고, 그로 인한 가산금리가 대출자들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연끌적들은 끝났습니다. 바젤3 시대에 가산금리가 3%, 4% 더 부과되면요, 그들은 몰락합니다. 기존에 계속 뒤로 유예시켜서 건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짜입니다. 나라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속이고 이제 겉으로 지표를 좋게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중견기업 다니다가 퇴직하면요,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생은 주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자는 앞으로 중금리 상태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금융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빚쟁입니다. 자기가 갚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이어서 갚게 해야 됩니다. 지금요, 물가가 폭등해서 민심도 안 좋습니다. IMF 때 빚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요, 실업자도 전세 대출 8억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이 이제 안 나오고 전세 대출이 DSR이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갑니다. 전세가 안 오르면요, 이제 신고가 사기쳐도 이제 그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안 걸려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알고 있고, 건설업계도 알고 있고, 시행사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구? 2030들, 연끌하고 철없이 구는 애들만. 이때까지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여유 부리며 살아왔던 그들만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멍청하게 기득권들에게, 언론에, 가짜 유튜브에, 가짜 전문가 놈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지옥을 맞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죽거나 평생 노예로 살거나 이제 선택의 폭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빚진 사람들이 곡소리 내고 난립니다. 원망하고 난리죠. 앞으로 4년,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는 괜찮아지고요. 거드름 피우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면요. 인생이 추락하는 겁니다. 아, 나 상무잖아. 나 전무잖아. 나 부사장이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한 회사에 사원밖에 안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벌어들이는 돈에서 소비를 하고 저축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서 오늘보다 내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늘어나고 빚진 거 없고 자기 돈으로 주체적으로 산다 이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2억 받는 연봉 2억에 뭐 고액 직장인이라 해도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매달 마이너스 카드로 돌리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안정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진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막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 따위도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네가 뭘 할 건데? 어떻게 너의 영역을 만들어 갈 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미 대출한 사람들은 중금리로 40년 동안 빚 갚고 이자 내고 허덕이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걸려던 물 안에 이제 통 안에 담긴 물고기 신세다라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앞으로 그들은 지옥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겪었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그리고 1997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우리는 그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저 아래에서 빚 갚으면서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혹은 신용불량자로 야반도주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만이 빚을 갚고 다시 정상인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절하게 저 아래에서 저 지하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평생 도망자로 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끌려다니면서 그냥 흥청망청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용당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빚지지 않고 살고 자기 주도로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밥을 굶는 아니더라도 사채는 쓰지 않아야 된다. 대출은 내지 않아야 된다. 금융권은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곳이지 쓰는 곳이 아니다. 빌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